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 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이별 후 한 달 만에 재회에 성공하신 극불안형 내담자분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상훈쌤과 상담 시작하고 2주도 안 돼서 재회에 성공을 하셨는데 이분이 쓰신 내용을 보면 정말 좀 엽기적일 정도로 상대분에게 진상이라고 하죠. 그런 행동들을 하고 헤어진지라 사실 재회가 될 거라고 기대를 안 하셨었대요. 그러니까 특히나 본인 생각에 잔잔하게 이별하지 못하고 매달리셨거나 악담을 하셨거나 하셨던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재회가 된 사례니까요. 그리고 보통은 성공해서 후기 적어주시면은 좀 되게 예의 바르게 적어주시는 편인데 이분은 정말 민낯투기예요. 진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상담 받으면서 어이가 없었다 싶었던 부분들 이런 거를 아주 고스란히 적어주셨고 이런 후기는 또 처음이네요. 어쨌거나 이분처럼 재회 가능성이 궁금하시거나 혹은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이 우선은 본인 상황 봐달라고 진단지를 제출을 해주시는데 제출하실 때 보면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적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쪽 직원이 본인 친구여가지고 알게 됐다고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적어주신 분은 또 처음이에요. 저희 쪽 직원이 친구는 아니었어도 좀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있어서 신기했던 적은 있었는데 뭐 궁금하신 거는 이런 TMI가 아니라 이분이 얘기하시는 후기일 테니까 그쵸? 그거를 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말하다가 말았던 이 TMI 부분은 후기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워낙 길게 적어주셔가지고 보통 다 읽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분석한 사연인지 뭐 이런 걸 알려드리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그럼 갑니다. 재회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회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인터넷에 글을 남기는 성격이 아니지만 이번에 연자를 통해 너무 큰 도움을 받아 재회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한 달 만에 재회했는데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울면서 너무 힘들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 후기가 재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최대한 자세히 써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다음날 붙잡아 봤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네이버에 있는 이별 카페와 재회 카페의 글들 중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검색해보며 희망을 가졌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사실 연자는 제 친구가 있는 곳이라 여기 후기에 뭐 올라오진 않지만 상상하지 못하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례도 성공시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저도 여기에 돈을 내고 도움을 받아볼까 고민은 했었지만 학생이라 큰 돈을 낼 수 없었고 헤어진 남자친구가 그만한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스스로도 이 재회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돈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도하지는 않고 혼자 힘들어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친구한테 저의 이 이별 후 너무 힘든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고 제 친구는 저의 사례를 자세히 듣더니 연자에서 제일 잘 하시는 상담가 중 몇몇 분들에게 저의 상황을 전달해주고 가능성을 진단받게 해주었습니다. 가능성은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60에서 95%로 높게 나왔고 저만 변하면 다시 만나는 건 쉽다는 말에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결제를 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면서도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저는 헤어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 해서 일반인이면 절대 안 할 충격적인 일을 포함해서 연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전화, 문자, 카톡, 인스타 등 연락할 수단은 다 차단되었고 발신 제한, 이중 넘버, 새로운 아이디로도 거의 50번씩은 연락을 해서 전 남친은 아마 저를 또라이로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어요. 그리고 전 남친은
저에 비해 여러 면에서 객관적으로 잘난 사람이라 저랑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여자를 언제든 만날 수 있었고, 저랑 헤어진 시점에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상황이어서 저는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플러스 욕도 먹었고요. 걔뿐만 아니라 걔 친구들한테까지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도 나왔어요. 근데 왜 상담가 분들은 상황이 쉽다 그러고 무조건 만날 수 있다고 하는지 희망 조금과 의심이 가득한 상태로 상담을 받았어요. 남자친구와 저의 애착 유형 분석, 남자친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제가 변해야 하는 부분들을 다 설명해 주셨고, 그동안 연애의 문제점, 시나리오 등을 다 알려주셨어요. 초반에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이별하고 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라고, 어차피 헤어진 관계에서는 잡는 자와 붙잡히는 자만 있다고 헤어진 남자친구를 다시 꼬시는 거라는 이런 말들이었어요. 상담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매달려서 남자친구를 다시 만날까 하는 생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울기만 했는데, 상담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제 할 일을 찾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는 중간에 절대 차단을 풀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전남친 생각에 나는 이미 걔한테서 끝난 사람인데 나 혼자 뭐 하고 있나? 이게 되나? 하는 의심이 또 들어서 다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중간에 중단 선언도 했습니다. 중간에 쌤 말을 안 듣고 돌발을 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도 했어요. 상훈쌤은 지금 시작한 것도 없고 이렇게 중단해봤자 나중에 돌아와서 도와달라고 할 게 뻔하다고 했지만 저는 힘들다고 강제로 중단했어요. 상훈쌤은 1차 시나리오는 제 돌발로 망했으니 2차 시나리오도 있고 그 후에 여러 방법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이때 얘기해주신 2차 시나리오가 제가 볼 땐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얘기해주신 2차 시나리오대로 했으면 더 빨리 재회가 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회는 우연히 이 2차 시나리오가 적용이 돼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전 남친한테 기분 나쁠 말을 보내고 제 쪽에서 먼저 차단하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보고 남자친구 쪽에서 제 카톡 차단을 풀고 대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화 중에 남자친구 쪽에서 재회 가능성이 조금은 보일 듯한 말을 해서 저녁 11시에 늦은 시각에 상훈쌤한테 전화를 했어요. 상담은 중단됐지만 다행히 쌤은 전화를 받아주었고 제 상황을 듣고 어떻게 연락을 해라 얘기를 해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연락은 끝났어요. 다음날 상훈쌤이 지금은 너어톡을 보내놓을 차례다 얘기하셔서 그동안 배운 너어톡, 과제들을 토대로 너어톡을 작성했어요. 대부분은 상훈쌤이 직접 써주셨고요. 너어톡을 보며 저는 또 너무 긴 것 같다, 너무 저자세인 것 같다, 이 글을 보면 질리지 않을까요? 등등 혼자만의 생각으로 또 불만을 얘기했지만 상훈쌤이 얘기해주시는 거 들으니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았고 작성해주신 너어톡대로 지시받은 날짜와 시간에 너어톡을 보내놓았습니다. 일십이었고요.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자기 다른 여자 만날 거라고, 그것도 결혼 전제로 저보고 다른 사람 만나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다시 절 차단한 상태였고요. 이날 다시 헤어진 첫날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고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이별을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해서 또 새로운 카톡 아이디를 만들어서 구질구질 알겠다고 그동안 고마웠다 이야기하며 잡지 않고 보내줬어요. 상훈쌤한테도 저 내용을 보내고 이제 저도 정리하겠다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했죠. 근데 상훈쌤이 전 남친도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라 더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누가 봐도 끝난 상황인데 어떻게 기다려요, 힘들어요 이러면서 또 말을 안 들었죠. 그렇게 저는 마음을 접었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 물건을 가지러 전 남친 집 앞에 가게 됐어요. 물론 몰래 갔죠. 우연히 만나고 싶어서 추운 날에 5시간을 기다렸는데 못 봤어요. 그 사람 가게에 들어가서 얼굴을 보면 되지만 희수쌤과 상훈쌤이 그건 아니라고 하셨고, 그래도 저는 시도해보려고 했지만 5시간을 밖에 있다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그냥 돌아왔어요. 이날 얼굴을 보지 않고 돌아온 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고 마지막으로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문자를 받은 지 5일이 지나고 마지막 집 앞에 다녀온 지 이틀이 지난 날 저녁에 갑자기 남자친구가 제 인스타랑 카톡 차단을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 얘가 이제 차단 목록에 내가 있는 것도 싫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또다시 밤새도록 울다가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또 울다가 핸드폰을 켰는데 연락이 와 있었어요. 다시 만나자고. 상훈쌤이 말한 2차 시나리오대로 전날 우연히 절 보게 되고 그전과는 다른 모습의 연락을 하게 됐다고. 그게 먹힐 줄은 몰랐는데 신기했어요. 상훈쌤 말대로 마지막 연락에서 일주일 안에 재회가 가능했고 모든 시나리오도 저만 잘했으면 100% 먹혀 들어갈 시나리오였어요. 그동안 힘든 제 감정을 희수쌤이 계속 케어해 주었고 수많은 돌발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 한두 번은 돌발을 했지만 그래도 많은 돌발을 막아주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이 큰 돈이 재회 여부를 떠나서 아깝지가 않았고 재회가 안 되었더라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거란 생각이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재회를 하게 되었고 전보다 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 글을 보면 여기 상담에 대해 불신의 끝판왕인데 그냥 믿고 돌발하지 말고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이왕 돈 내고 하시는 거 저처럼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중단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가시길 바랄게요. 사실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전에 이런 업체가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시라노 연애 조작단처럼 헤어진 커플을 이어주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해주는 업체가 있다. 실제 성공률도 높다. 너는 나랑 헤어지면 이런 거에 돈 주고 시도해보겠어?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때 남자친구는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런 거에 헛돈 쓰는 거 아니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알까요? 그 업체를 통해 본인이 다시 돌아왔다는 걸? 그동안 저 담당해주신 희수쌤, 상훈쌤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시작하게 해준 나라쌤의 확신에 가득 찬 말씀도 다 너무 감사해요. 마음 같아서 여기저기 홍보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좋은 사람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길죠? 우선 이분 같은 경우에 극불안형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초반에. 극불안형이라고 하면은 저희 연애 자격은 애착유형을 저희만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연애상담, 재회상담을 하면서 애착유형을 봐드리다 보니까 이게 기존 이론대로 하면은 사실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연애상담, 재회상담에 맞게 좀 저희가 진단도구를 새로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추가가 된 유형이 극불안형이랑 극회피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극불안형 같은 경우는 같은 불안형끼리 있는데도 한쪽을 회피로 만들어 버릴 만큼 극심한 불안형의 성향을 나타내시는 분들을 저희가 극불안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플랜을 한다고 하셔도 골드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실버를 하셨고요. 왜냐하면 진짜 대화를 필요로 하는 양이 엄청나세요. 실제로 관리쌤이었던 희수쌤이 얘기를 하기로는 이분이 저희 회사 직원 친구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이제 직원 친구분이니까 그래도 너무 그러진 않으시지 않을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뭐 후기에도 본인이 적어주셨지 뭐 상담을 중단하겠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이게 되겠냐 이런 불안, 불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 희수쌤이 많이 고생을 했어요. 이건 내담자분도 인정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극불안형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갑자기 감정이 안 좋은 쪽으로 빠지면 생각이 그때부터 막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막 그 생각이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정말 변덕이 되게 심해지시는데 이런 멘탈을 되게 잘 잡아들여야 재회까지 좀 잘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극불안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플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극불안형 분들도 플랜이 아니면 좀 만족을 잘 못하시는 경향이 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이. 그리고 상담사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분이 이제 자꾸 불안해하고 자꾸 생각이 휙휙 바뀌고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케어를 해주려면은 사실은 상담이 좀 충분해야 되는데 플랜이 아니면 좀 그걸 잡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플랜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마침 이제 저희 직원분이 친구시다 보니까 플랜을 꼭 해라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친구가 해주는 말이니까 하고 들은 건데 잘하셨죠. 다행히 상훈쌤으로 배치가 잘 되셨고, 어쨌거나 지금 제외 잘 시켜주셔가지고 감사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후기를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진짜로 앞으로 정말 꽃길만 걸으시기를.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그 내담자분 커플의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그런데 상대분이 진짜 소구점이 되게 명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구점이 분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좀 아무리 깨끗하지 않게 헤어졌다고 해도, 난리나게 헤어졌다고 해도 소구점만 맞출 수 있으면 진짜 재회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분 친구분이 저희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봤었어요. 플랜 선생님들, 대표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봤었는데 가능성 얼마나 되냐고. 근데 저런 상황에서도 60에서 95% 이상 나왔었던 게, 남자분 소구점이 너무나 명확해서 그것만 딱 맞춰주면 제외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다른 정황들도 있었지만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그 제외 가능성 95%를 불러주셨던 선생님이 나라쌤이에요. 저희 대표 나라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봐도 이거는 9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담자분 입장에선 조금 믿기 힘들었을 수 있죠.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게 뭐 90% 이상 제외가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겠지만, 진짜 소구점이 좀 확실했어요. 그리고 얼핏 듣기도 소구점이 확실했는데 상훈쌤이 상담하면서 더 명확한 소구점을 하나 더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외가 될 수밖에 없는 사례였고, 특히나 이제 뭐 이 소구점에 대한 부분은 단톡방에 계신 분들, 저희 희원쌤 단톡방 있는 거 아시죠? 단톡에 계신 분들은 그 유명한 망고빙수 사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진짜 소구점 레전드 사례인데 이 사례도 진짜 소구점이 굉장히 잘 통한 사례인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TMI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가 저희 쪽 직원분이 본인 친구여서 연애 자격을 알게 됐다라고 적어주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좀 비슷한 다른 경우들도 있었다. 이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제가 앞에서 했었어요. 그쵸? 일단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 저희 상담사가 대면 상담을 갔어요. 그런데 저희 상담사분께서 그때 마침 솔로일 때였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이제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막 썸을 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대면 상담을 가니까 앞에 계신 내담자분께서 나의 세 번째 썸남인 거야. 그분의 세 번째 썸남이 거기 앉아 계셨던 거예요. 전 여친을 잡고 싶다고 오셨고, 저희 상담사분께서 굉장히 쿨하고 프로페셔널하게 그냥 제외를 시켜드렸어요. 세 번째 썸남이니까 그럴 수 있죠. 썸남이 더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재밌던 사례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외 상담을 저희만 하지 않잖아요. 다른 곳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삐리리라는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은 좀 드리기가 그렇고, 이제 그런 곳에 본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헤어져서 힘들다고 했더니 연애 자격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진단지를 낸다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좀 보고 되게 신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보통은 내가 일하는 회사 쪽에서 하라고 추천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다른 곳 직원분이 보기에도 연애 자격이 제일 믿을만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웃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전에 저랑 나라쌤 위주로 좀 작게 운영할 때, 저희가 아직 작았을 때는 지금처럼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드렸었던 게 아니고 좀 문의에 응대를 해주시는 역할로 아르바이트 분들도 뽑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오셨던 분이 사무실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무실을 선생님이 한 분이 상담을 하면서 가로질러 가고 있었어요. 저희가 선생님들이 보이스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실 수가 있어요,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어쨌거나 사무실을 쭉 가로질러 가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아르바이트 면접 보신 분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재회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정확히 저런 식으로 말을 해서 자기가 흔들려서 재회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금 이 내담자분 사례처럼 사실은 상대가 연애 자격 내담자여서 본인도 연애 자격을 알게 됐다. 이런 분들도 되게 좀 많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 여자친구가 원래부터 희원쌤 블로그 팬이다. 원래부터 희원쌤 유튜브 팬이다. 그래서 알게 됐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 전 여자친구가 정확히 여기서 이런 선생님한테 상담을 이걸로 했다는데 저도 똑같이 해주세요 라고 했던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회가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커플이 양쪽 다 서로에게 재회를 시도를 하시면서 같은 선생님에게 같은 상담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좀 오늘 사례랑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TMI였어요. 그리고 좀 이분처럼 본인 상황은 과연 재회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거나 혹은 본인 상황을 좀 알려주시고 제 상황 같은 경우에 왜 헤어진 것 같으신가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좀 이런 진단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깊은 의논을 통해서 이 내담자분처럼 좀 재회라는 먼 길을 저희와 함께 걷고 싶으신 분들은 안내 부분 뒤에 나갑니다. 보시고 진단지 제출을 해주시고 카톡 연락을 주세요. 진단지를 제출을 해주셔야 이분이 이제 60에서 95% 사이의 재회 가능성 확률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확률을 내드릴 수도 있고 이러이러하게 적어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남자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별을 결심을 하게 된 거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진단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좀 적어주시는 내용들이 저희한테는 단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상황을 봐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정확히 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찬찬히 잘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도 찬찬히 보고 좀 의논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겠습니다.